네,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들 얼른 모이세요. 자, 혹시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의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볼륨 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댕댕 클리닉의 김지연 수의사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웨스턴 동물 김지연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저희 2주 전에 첫 코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카톡 그러니까 문의가 실시간으로 정말 가장 많이 오는 패널 분이세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너무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너무 기다렸는데 이런 코너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저희가 첫 화에는 이런 피부 질환, 네.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앓을 수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두 번째에는 그 지난주에 그 치아 덴탈 건강 케어. 있죠? 네. 강아지들 덴탈 케어. 꼭 똑같더라고요. 사람이랑 진짜 비슷해요. 음. 우리가 막 스케일링 하듯이 걔네도 해야 되고 걔네도 막 치석 생기고 충치 생기고 똑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맞습니다. 크고 작은 궁금점들 다 풀어주셨고요. 정말 가면 갈수록 기대가 돼요. 쏙쏙들이 우리가 꼭 보호자들은 아셔야 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의사님. 네. 요즘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반려동물들도 건강하게 저희와 같이 삶의 질과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인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성화 수술이요. 네. 오, 사실 좀 중요하죠. 궁금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중성화 수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지 맞아. 혹은 우리가 이 선택 사항인 건지도 궁금했고 맞아요.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오늘 궁금하신 점들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저희가 또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얼른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고양이, 강아지에 있어서 꼭 궁금하신 점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첫 번째로 일단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정말 그냥 뭐라고 할까요? 딱 기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뭐냐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00세 시대인 것처럼 반려동물들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건강이랑 장수랑 중성화 수술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보호자님께서 막연하게 생각하죠. 뭐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여자의 같은 경우 영어로 스페이, 남자의 같은 경우는 뉴러라고 합니다. 뉴럴? 미국에서는. 네. 근데 이제 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이의 생식기인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이고요. 수컷의 경우에는 그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약간 분비를 저하시키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그런 호르몬 임밸런스로 인한 난소암이라던가 자궁 축농증, 유방암 이런 거를 위험을. 방지하고 수컷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또 고환암, 전립선 암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태어난 몸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중성화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 뭔가 좀 이렇게 중성화를 함으로써 수명까지도 길어진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2013년에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7만 마리의 이제 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중성화 수술 아이들은 평균 2년 정도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안 한 아이들보다. 2년이나 더요? 네. 그리고 이런 질병의 발생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삶의 질을 갖고 장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람으로 비하자면 2년이라는 시간도 사실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강아지들에게는. 그럼. 네. 그러니까 이게 중성화를 함으로써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혹시 중성화 수술에 별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귀가 번쩍 뜨이실 것 같아요. 그럼요. 평균 2년 정도 수명이 더 연장된다고 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수컷이랑 암컷이랑 조금 다른지 궁금해요. 그런 것들도. 수술하는 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 아이들 경우에는 복부를 이제 개복을 하고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파요. 수술 후에 네. 회복 기간도 조금 더 전반적으로 한 2주 정도 이후에는 실밥을 뽑지만 처음 일주일은 굉장히 아파요. 그 대신 이제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수술이 비교적 여자아이들보다 간단합니다. 시간도 더 빠르고요. 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그다지 수술 바로 다음 날도 바로 이제 뭐 밥도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전화가 오세요. 수술한 후에 막 누워만 있어요. 막 이렇게 아파해요. 막 오줌을 잘 못 싸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똑같아요.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제왕절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복부를 여러 수술하다 보니까 아프죠. 그래서 힘들죠. 네. 그래서 조금 한 2, 3일 동안 이제 저희가 수술하고 각자 병원에서 받으시는 항생제나 진통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그 수의사의 그 지시의 사항에 따라서 적절히 먹이고 하시면 회복 기간도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아무리 생물이기 때문에 조금 아유 네가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라라고 하시는 또 견주분들 그리고 또 모주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위에 왜 이렇게까지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병원에서 많은 이제 암컷, 수컷 환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유방에 암이 있는 아이 두 개의 암이 있는 아이를 저희가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어서 개복을 하고 중성화 수술 했는데 오픈을 해보니 자궁 축농증까지 더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서 이번 주에는 정말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보호자님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집도 하시면서 느끼신 거군요. 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따뜻해지면요, 자궁에서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되면 이제 보호자님들이 알아요. 갑자기 자궁 쪽에서 이렇게 염증 같이 노음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름 같은 게 뚝뚝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밥을 안 먹고 구토를 시작하고 배가 어떤 아이들은 점점 빵빵해져 오는 아이들도 있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변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좀 잘 못하거나 아니면 좀 어디가 아픈 듯이 막 끙끙댄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면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그런 질병이 발병돼서 오게 되면 너무 늦은 거죠. 예,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도 안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은 다 어린 시기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게 되면요, 다 예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마시고 네. 우리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수술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 시절에 하게 되면 특히 수컷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네네네네. 붕가붕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이 인형에게 한다거나 줄어들죠. 예, 뭐 주인 다리에다가 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인형 뭐 네, 애착 인형에다가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우 그게 싫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은 아우 저거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말씀을 싫어서 하시는데. 이제. 예, 네, 그- 당혹스럽죠. 네. 왜냐면 네. 손님이 오면 또 손님의 다리한테 하는 아이들도 오케이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맞아요. 또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마킹행위죠. 이제 자기 테리토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줌을 군데군데 쌓아놓고 가구들에 쌓아놓으면 집안에 냄새가 나고 또 이제 그 마운팅 행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람의 다리나 네. 아니면 인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견주들이 되게 당혹스럽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가 어린 나이에 한 4개월 나이가 한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중성화술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성성숙 전인 4개월 7개월 사이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어요. 이런 행동이. 그리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한 아이들과 안 한 아이들의 어그레시브가 굉장히 틀려요. 굉장히 공격성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거나 공격성이 있다 그러면 맞아요. 더 빨리 하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안 하는 아이들은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힙바이 카도 되고 네네. 도망가고 아이고, 집 아이고, 나가고 아이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 할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더 말씀이신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이 더 빠르고 덜 아프죠. 네. 거네요. 좋습니다. 진짜 꼭 기억하셔서 뭐 아까 이한 씨가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건강에 더 이점이 많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되게 막연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여러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 막연히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의 질과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생식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럼 고양이 경우도 똑같. 네, 맞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도 남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마킹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하기 위한 욕구가.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네.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고양이 사실 오줌 냄새가 더 심해요. 맞아요. 개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기를 자꾸 생식기를 빨게 되면 방광염이라던가 이런 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방지가 돼요. 침이 자꾸 묻게 되니까. 그렇죠. 입안에서 균이 닳고 하면은 특히 고양이들은 방광염이 생겨서 또 남자아이들은 거기에 이제 요도 불락이라고 해서 요도가 막혀서 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리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생상. 네, 이게 시기만 되면은 정말 이불보를 뭐 깔 수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그래도 피가 나오기 때문에 네. 또 1년에 생리를 한 2번 정도 하는데요. 기간이 또 길어요. 2주에서 3주 동안. 그래서 피가 계속 나오고 생식기가 부어있기 때문에 약간 좀 위생상도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얘네가 그쪽에 뭔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빨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도 방광염이 생길 수 있고 빨게 됨으로써 나이가 든 아이들은 주로 이제 생리 이후에 갑자기 감염이 되는 자궁축농증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이 여러 가지 강아지도 이 보호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네.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보호대가 있는데 사실 강아지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뭐 보호대를 착용하니까 소변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힘들어하고 보면서 또 그 안에서 또 덥고 이러면은 이제 네. 균이 또 발생할 수 있죠. 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성화수를 하게 되면 생리를 아예 안 해요. 그러면 깨끗하죠. 그래서 더 방광염도 방광염이나 그 외에 뭐 자궁축농증 이런 것도 다 방지가 되고. 자궁축농증. 네, 그런 굉장히 많아요. 자궁축농증. 실제로. 네. 그런 질환. 암컷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 좋습니다. 네, 진짜 우리 정말 견주로서 묘주로서 그런 것들 많이들 걱정하시고 고민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건강적인 면에도 훨씬 이점이 더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시기가 또 중요해요. 네. 막 진짜 뭐 너무 아기일 때. 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때 일찍 시키느냐 아니면 조금 더 컸을 때 시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사실 네.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숙이 시작되기 전인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컷이건 수컷이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월에서 7개월. 네.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잠복 고환이라서 고환이 양쪽이 다 안 내려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7개월 이상이 되는데도 고환이 다 안 내려와 있다. 그거는 한쪽 고환이나 양쪽 고환이 안 내려와 있다. 그거는 배 안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수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그 개복 수술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고환을 꺼내야 돼요. 그러면 어이구. 잠복 고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배 안에 없어야 할 생식기가 안에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고환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네, 항상 이제 관찰하시고 한번 만져봐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양쪽이 다 내려와 있고 네. 그러면 수술하기 편하지만 이제 가끔 제가 봤을 때 한 5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잠복관이 있어요. 네. 그래요? 잠복 생각보다 그래도 빈번하네요. 맞아요. 50마리 중에 한 마리면. 그럼 그런 거를 혹시 미리 뭐 검사하거나 알아볼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예 아기였을 때는 고환이 안 내려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4개월 정도 지나면 둘 다 내려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조금씩 색깔도 변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7개월, 8개월, 1년까지 내려왔는데 고환이 안 내려와 있어. 그거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그 시기를 황금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있어서 아유 그냥 뭐 이번 생에 태어난 거 그냥 살게 놔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미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노견이야, 시니어 에이지인데 그래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요? 왜냐면 나이가 들게 되면 더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죠. 암도 암이지만 이제 자궁에 염증이 생기는 아까 말씀드린 자궁 축농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이 몸에 퍼지게 되고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나이가 있으셔도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피 검사와 엑스레이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네. 수술의 적합성을 보시고 그 수의사님이 수술도 괜찮습니다. 그럼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진짜 이런 걸 혹시 모르셨다가 나중에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좀 그렇죠. 너무 늦은 늦고 네. 아이가 너무 이제 아프죠 몸 전체가. 예, 그래서 이런 자궁 축농증이나 암이 있는 아이들의 피 검사를 보면요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또 내리고 항생제를 쓰고 이런데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회복 기간도 많이 느리고요. 네. 또 주변에서 또 댕댕이 특히 키우시는 분들은 뭐뭐 하든 뭐뭐 걸하더라 다더라 이러시면서 들으신 소문으로 네. 수술을 하면 오히려 그 강아지가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치. 그리고 사실
사실 수술한 강아지들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모든 세상의 전의를 잃어버린 것 같은 한 며칠간 시끌벅적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네. 모습을 보면서 사람도 그러니까. 그쵸. 네. 견-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아픈 건 당연하죠. 그치. 예, 그래서 음. 그 아유. 며칠간만 이렇게 잘 케어해 주시고 너무 그 다음에 속상하다.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하고 왔는데 배변 활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배가 아프기 때문에 힘을 잘 못 주죠. 그래서 이제 변이나 오줌 싸는데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2, 3일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저희가 퇴원을 할 때 말씀을 해요. 보호자님한테 수술한 이후에는 2, 3일 동안 소프트한 다이어트를 먹이십시오. 그래서 변이 약간 좀 딱딱해지지 않게끔. 그러면 그런 좀 그런 거. 그다음에 저희가 수술 후에 목에다 씌우는 엘리자베스 컬러라고 하는 것, 그 수술 부위를 할지 않고 네. 얘네들은 원인을 모르잖아요. 왜 배가 아프고 맞아요. 갑자기 네. 막그 소홀한지. 그래서 막 뜯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밥을 다 뜯어서 오픈되어 오는 아이들도 아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꽃갈 이칼라라고 하는데 네. 요거를 2주 동안 회복 기간 동안 잘 씌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 중요해요. 근데 어떤 보호자님은 너무 불쌍해서 맞아요. 잠깐 빼놨다가 마음 아파. 빨고 아이고. 다시 인파션이 돼서 재수술하실 분도 좀 가끔 계세요. 예. 아, 그쵸. 그때 만약에 이거 풀어버리면 이제 인펙션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호자분들도 좀 결단이 필요해요. 네, 잠깐 잠깐 동안. 예, 네. 한 일주일, 2절 정도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쵸. 한 회복을 어느 위해서. 정도 이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입이 그 생식기에 닿지 않게 한 네. 10일에서 14일 동안 12에서 14일 네, 동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정도 좀. 주로 12월 14일 이후에는 오셔가지고 리체크도 하고 그때 이제 실밥을 뽑게 되거든요. 뽑고 난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네. 그때만 딱 견디시면은 더 네. 행복하고 건강하게 우리의 또 댕댕이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사람들이 수술 받은 것처럼 좀 힘들어 하는데 그 회복이 될 때까지 기간은 한 2주, 10주에 그러니까 몸도요. 예, 몸도. 음. 2주 후에는 완벽하게 다 아이들이 이제 적응이 되고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이게 뭐 간단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회복이 좀 너무 어려운 수술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따라가 주시고 그다음에 이 컬러를 또 정확하게 씌우시고 그 기간만 건지시면 회복 기간을 하는 거는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중성화를 통해서 의료비 절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 그게 그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비싼 수술이 아니에요. 대중화돼 있고 필수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게 발전이 돼서 뭐 자궁 축농증이라든가 아니면 난소암 아니면 뭐 유방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 비용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건강도 건강이고지만 저희 보호자님의 주머니 사정도 그렇죠. 힘들어질 수 있으세요. 네네네.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쵸. 걸 네. 저희가 또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하셨던 질문들도 있어요. 언제쯤 받으면 좋은가? 그리고 지금 이런 질문도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가요? 하면서 그 마취. 네. 예. 저희가 이제 물론 수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 검진을 하고요. 네. 썰튼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5살 이후에는 제가 피 검사를 레코멘드 해요. 5살 이후로. 예, 네. 피 검사를 해서 뭐 간이나 콩팥 여러 가지 장기들이 건강한지 건강한 범위에 있으면 안전하게 마취하고 수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5살 미만인 아이. 5살 미만인데는 좀 저희가 아직까지 청년기이기 때문에 피 검사가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보호자님들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한번 체크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시기를 저희가 레코멘드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지만 우리도 이제 피 검사를 잘 안 하듯이 이 저희 이제 반려동물도 피 검사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번 입양을 하셔가지고 1년 이후에 피 검사를 한번 하시는 게 제가 레코멘드 해드려요. 한 살 정도 됐을 때 피 검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5살 됐을 때 한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에브리 이어 하시면 저희가 쭉 얘 건강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이 예를 들면 콩팥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치료가 빨리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콩팥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몰랐다가 애가 막 식음을 전폐하고 토하고 그럴 때 피 검사했을 때 콩팥 수치가 너무 크게 올라오면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꾸준한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피 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그쵸. 네네네. 그럼 그 마취는 전신 마취. 전신 마취예요. 전신 마취. 네. 뭐 사람처럼 부분 마취 이런 건 없는. 그럴 게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깨어있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렇죠. 선택할 수 있죠. 뭐 부분 네, 마취나 전신 마취.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개복을 하고 남자 아이들은 이제 고환만 제거한 수술이지만 네. 그래도 전신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안전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네. 사료 이런 것도 부드럽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캔푸드, 어. 캔푸드, 어. 소프트 다이어트, 그러니까 뭐 키볼도 있고 캔푸드, 캔푸드를 먹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좀 똥도 부드럽게 나오는 게 습 좀 같은 건가요, 그거는? 캔푸드는 이렇게 캠프드. 네. 캠프드. 고기를 살짝 이렇게 뭐 야들야들하게 네, 만드는. 네, 네, 약간 그래서 그거 조절이 물도 같이. 좀 있고, 예, 어. 맞아요. 네. 그렇군요. 음. 그리고 이런 질문도 왔어요. 혹시 많이 아픈 수술인가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프겠죠.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프겠죠. 네, 자신인데. 아무래도 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은 못하지만 아프죠, 그러니까. 다행히. 그래서 회복 기간 동안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통제를 같이 나가는데요. 그래도 한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2, 3일 이후면은 회복이 돼요. 좀 아픈 게 점점 덜어지고 일주일 되면은 완전 애들이 똑같아요. 다 걸어다니고 활동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이 수컷 같은 경우에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운팅을 계속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적으로 마운팅을 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수술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너무 이제 고 성성숙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학습 능력이 습득이 돼가지고 계속 마운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행동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 마운팅 할 교정. 때마다 이제 뭐 스프레이나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약간 혼을 내신다던가 어. 이렇게 코를 약간 좀 꼬집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동 교정을 하셔야 돼요. 행동 교정이 또 따로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그쵸. 근데 이제 행동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 하면 마운팅을 하기 전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모르죠, 얘는. 이런 강아지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암컷 같은 경우에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 몇 달이 지난 뒤였는데 이상하게 변을 보고 나면은 엉덩이를 자꾸 이렇게 긁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가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죠.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고. 수술을 한 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엉덩이 쪽을 긁는 거는 네. 그 엉덩이, 그러니까 항문 주위 항문낭이라고 하는데 그 낭에 어떤 염증이라던가 생겼구나. 뭔가 균이 있거나 아니면 방광 쪽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음. 이 중성화 수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군요. 네. 또 견주분들이나 뭐 이렇게 댕댕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대가족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수컷과 암컷을 또 이쁜 아이들을 또 맞아요. 골라서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하면 안 되죠. 아니요, 이제 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뭐 원하시면 뭐 아이를 한 번쯤 되게 하고 이제 새끼를 보고 싶으신 분들 새끼를 낳고 나서 네. 하시면 됩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좋은 거는 어린 나이에 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의 새끼를 한번 보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는 하고 한 번 정도. 네. 오. 근데 계속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 그쵸. 아이가.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과정을 물어보셨는데 예를 들어 뭐 전날 입원을 해야 되고 언제쯤 퇴원을 하게 되고 네. 예를 들어 전날 뭐 금식을 뭐 몇 시간 해야 되고 네. 정말 사람처럼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전신 마취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수술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 전날 밤 12시 이후에는 물하고 밥이 금식입니다라고. 네. 사람이랑 똑같네요. 네, 왜냐면은 전신 마취 이후에 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토를 하게 돼요. 마취에 깨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는 물하고 밥을 안 먹이시고 오시고 그다음에 수술 끝날 당일날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날 간날 너무 고생했다 갑자기 밥을 주시면 너무 허겁지 먹다가 또 토하는 일이 발생해요. 괜히,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의 밥과 물을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날 또 많이 안 먹는 날도 있어 아파가지고 그렇다고 막 북엇국, 설렁탕 네. 이런 거 주시면 또 설사가 또 유발이 돼요. 맞아요. 아주 네. 적절한 수의사의 그 지시사항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수술하거나 또 이렇게 임신하거나 뭐 이렇게 출산하고 나면은 미역국이랑 그렇게 삼계탕 같은 걸 많이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굳이 그러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조금만 며칠 있다가 네. 며칠 있다가 더 좋은 거 많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얘가 수술을 회복이 다시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밥으로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사람 입맛에 좀 익숙하게 돼서. 네.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이거는 제네럴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고양이 목욕은 며칠마다 시켜야 좋은지 물어보셨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중성화 수술하면은 언제부터 목욕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중성화 수술한 후에는 실밥을 뽑고 한 3일에서 5일 있다가 목욕을 시키시면 돼요. 실밥을 뽑더라도 그 안쪽에 있는 조직이 단단하게 결집이 되기까지는 한 3~5일은 더 걸려요. 3일에서 5일 사이. 그래서 그때 이후에 목욕을 시키시면 되고 고양이는 굉장히 깔끔하죠. 자기 스스로 이제 다 그루밍을 하니까. 그래서 네. 너무 개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목욕을 시키시면 되고요.
10일에서 14일 정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안 시켜줘도 돼요.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예. 네네네. 아, 원래가. 그러긴 또 목욕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루밍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아, 좋습니다. 아니 우리 정우님께서 얼마 전에 셋째 낳으셨잖아요. 근데 음. 셋째를 낳으시고 그 강아지 중성화 수술을 고려 중이시라고. 근데 오늘 그러니까 꼭 하셔야겠어요. 고민을 하셨나 원래 네. 할까 말까 하셨나 봐요. 근데 아, 오늘 이 암컷이 셋째를 낳대요. 아니요. 아, 사람이. 사람이 네, 죄송해요. 네. 아이를 우리 처음 보호자님이. 하셨어요. 네, 보호자님이.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를 중성화 수술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결정은 못 하셨었나 봐요. 아,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들으니까 너무 도움이 된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베이비가 갓난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공격성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예. 그게 영향이 있나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술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깔끔하기도 하고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온순해지고. 네. 큰 강아지들은 좀 회복 기간도 좀 길 것 같아요. 그죠? 대형견들은. 대형견들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남자애들은 회복 기간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길지 않고. 근데 네. 이제 대형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픈하는 인시전의 사이즈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견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대형견들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덴탈 케어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강아지나 고양이도 정말 사람처럼 똑같구나. 막 유치도 있고 막 맞아요. 똑같고 너무 신기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강아지나 고양이도 때에 따라서는 마취 주사를 맞고 해야 되는데 그 마취 주사를 좀 싫어하시는 그 보호자분도 계시다 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중성화 수술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마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뭐 치아나 네. 필요한 다른 수술이나 그런 같이 가능합니다. 같이도 가능해요? 네, 오. 그리고 훨씬 더 비용 절감이 돼요. 마취가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다 검사를 하게 돼요. 근데 뭐 나이가 1살이 됐는데 유치가 안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소형견들, 말티스, 요크셔 테리어, 치와와 이런 견들은 그때 이제 유치를 빼게 되면 훨씬 비용 절감도 되고 유치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성인 치아하고 유치가 같이 자라게 되면 그 사이에 치석이 더 껴요. 그래서 어른 치아를 더 염증을 생기기 때문에 유치는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까지 안 빠지면. 근데 이렇게 중성화 수술 할 때 검사를 같이 하시고 같이 빼게 되면 훨씬 좋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우리 흔히 말해 한 큐에 다 맞아요. 네. 오히려 건강에도 좋겠네요. 그쵸. 자주 마취를 안 해야 오히려 되니까. 한 번만 맞아서 한 네네네. 번 그렇죠. 네. 계속 맞는 것보다 그래서 많이들 중성수술 하실 때 덴탈도 같이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네. 뭐 필요한 다른 뭐 수술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아니면 뭐 요즘에 마이크로칩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사실 마취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바늘이 좀 두꺼워요. 다른 바늘에 비해서. 그래서 피부를 뚫고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취할 때 하면 덜 아프죠. 안 아픈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모를 때 그냥 네. 잠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중성화 수술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상담을 받아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뭐 배변 활동이나 뭐 이런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네,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2, 3일 동안은 배변을 못 하도록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않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다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강아지 그 애완견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험이 있으신 분이 그 보험에 따라서 플랜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그거를 커버해주는 보험도 있고 안 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보험은 사람하고 틀려서 병원에서 먼저 보호자님이 돈을 지불하시고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시면 그 비용을 커버가 된다면 리임버스 받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혹시 암컷의 경우, 그러니까 고양이든 강아지든 암컷의 경우 출산을 시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번식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출산을 한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그쵸. 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출산한 날 바로는 못해요. 예, 아. 그 생식기라든가 자궁이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 4개월은 기다리고 그러니까 오시는 게 출산하고 좋습니다. 네. 끝내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아 우리 집 댕댕이 결국엔 중성화를 시켜야겠다라고 결심이 서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웨스턴 동물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 데이가 있어요. 주로 에브리데이 수술은 하지만 네. 먼데이하고 그다음에 Thursday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프로모션 데이가 있으니 그때 예약을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되는 거예요? 중성화 수술 좀 가격을 저희가 좀 저렴하게 그날은 약간 예. 매주예요? 그럼?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너무 네. 좋다. 이런 정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피 검사를 따로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예약이 좀 밀려 있어요. 벌써. 예, 네. 그래서 바로는 안 되고 한 2주 정도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아마. 월요일이나 목요일은 네. 프로모션 데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랑 위치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웨스턴 동물병원이고요. 전화번호는 323-733-2500. 저희 병원은 웨스턴길에 있고요. 베니스하고 워싱턴 사이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중성화 수술 고려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웨스턴 동물병원에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김지연 수의사님께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 월요일, 목요일에는 더욱이 프로모션 데이라고 하니까 놓치지 네. 않으시기 바랍니다. 남성의 중성화, 여성의 중성화를 가리키는 말이 또 다르다는 것도 사실 오늘 저는 네. 처음 알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오늘 좀 저도 이렇게 알게 됐어요. 네, 수명 연장에 도움을 그러니까. 준다는 굉장히 것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에요. 정말 저희는 많이들 보고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저씨님이 사람도 조선시대 때는 그럼 내시들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그것도 한번 던질만한 또 질문이긴 진짜 하네요. 그 생각했거든요. 사람도 만약에 중성화를 시키면 더 오래 살까? 100세 시대에 120세까지 살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좀 범죄자들 이제 너무 좀 거세시킨다고. 어그레시브, 화학적인 화학적 거세를 거세. 시킨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과연 더 그렇게 오래 사신 거 되면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던지게 되네요. 네네네. 오늘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에 있어서 정말 꼭 챙겨줘야 할 건강,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신 웨스턴 동물병원의 김지연 수의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